자,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조그만 화분 뭐예요, 이거? 아, 이게 우리 손자들이 고도달 좀 잘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선물했어. 야. 좋습니다. 자, 그 응원 받아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이번 그 지방자치 선거 관전 포인트가 참 많은데, 그런데 말이죠. 그 교육감 선거는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몰라. 누구 찍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가 그 당 보고 찍는 거냐 했더니 자기는 모른대. 야,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 오늘 이제 이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도대체 누굴 찍어야 돼요, 이번에? 그래요. 중요한데 솔직히 말해서 유권자 입장에서 참 선택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교육열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교육감은 누를 고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좀 큰 문제 같아요. 교육감의 역할이 막강할 텐데. 실제로 막강하죠. 예를 들어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1,300만인데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예산이 19조 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직원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감의 영향력이 들어있는 사람이 12만 명이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도지사보다 더 막강한 게 도지사는 시장 군수들이 다 선거를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인사권 행사를 하고 그 지역은 자기 예산을 다 하는데 교육감은 도의 교육감 밑에는 그렇게 선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그 도에 또 서울시 같은데 전체 뭐 교장 선생님부터 선생님들 인사권도 하지요. 뭐 급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시험을 몇 번 볼 거냐, 또 지난번에 문제했던 뭐 자사고를 어떻게 할 거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근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잖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에 밀려가지고 어느 정당인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을 왜 정당 추천 안 하지? 글쎄, 저도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이제 선거직 중에 유일하게 없는 게 이제 그 교육감인데,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걸 잘못 해석했다고 보는데, 야,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니까 교육감이 정치인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지방교육법에도 정치인이면 안 되게 딱 박아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논리가 전혀 없는 게 교육에 제일 영향이 큰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한 게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다 정치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이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나 도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중앙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의원들이 다 정치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대통령, 교육부 장관, 의원 다 정치인인데, 아니 난데없이 교육감은 안 된다. 교육감은 아니다. 논리가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네. 교육감이 시장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 말 안 들어도 되겠네? 그 자기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지난번에도 얘기 나오는 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뭐 없애고 어쩌고 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법원에까지 가서 또 무효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하자 그러고 도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난 지원 못하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감이라는 분 계실 때 김문수 지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하고 그때 다른 이제 그 좌파 성향의 교육감 서로 안 맞으니까 지원을 하네 안 하네 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단체장하고 교육감하고 정책 노선이 완전히 달라. 그런 거 많죠. 혼란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정당 공천 아니면 교육감 후보는 뭐 기호 이런 게 없겠네. 그렇죠.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투표용지가 보통 1, 2, 3, 4부터 가로로 세로로 돼 있는데 교육감은 옆으로 돼 있어요. 가나다로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만 나가고 번호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 있는 거를 일본으로 착각할까 봐 구별로 서울 같으면은 여기는 가나다. 그 다음에 다른 구는 또 나가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후보들인데 순서가 투표구에 따라 가지고 순서를 다 달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 해놓으면 안 되겠다. 당연히. 네.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돼?
이게 제가 지금 논리가 없다는 게, 그럼 또 다른 나라는 이런 논리가,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교육 책임자인 교육감이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이 다른 나라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일본은 현 지사가 교육위원을 임명하면은 그 교육위원들이 호선에서 뽑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가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서울시의 공립학교들은 서울시장이 예산도 주고 또 그 밑에 그 교육감 같은 사람을 뭐 임명하거나 뭐 영향을 해가지고 아니면 런닝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완전히 시장 도지사하고 분리된 경우는 미국의 일부 주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주들은 지방자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자치단체 장이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럼 자치단체장이 다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처럼 지방의 교육 책임자가 정치인이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무슨 몇 년짜리 하고 있는데 누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선거 때만 되면은 단일화 얘기가 보수 쪽에 진보 다 나와요. 근데 비교적 진보는 전교조라는 강력한 단체가 있으니까 단일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근데 보수는 그런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항상 티격태격하다가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진보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감은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7명의 교육감 중에 3명을 뺀 14명이 좌파 성향이고 그 전에도 17명 중에 13명.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좌파 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데, 우리 알다시피 그냥 선거에 이 여론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무슨 선거가 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진짜 이게 잘못된 거죠. 단일화되면 무조건 이기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단일화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의 정치에도 안 맞죠. 국민들 전체가 어떤 성향을 좋아서 뽑았던 모르겠는데, 선거 제도가 이렇게 이상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엉터리같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되면 무조건 진다는 거를 벌써 몇 번 경험을 몇 번 했는데도 경험했죠. 또 계속 그렇게 된다는 네. 얘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이유도 못 되고, 그러면서 무소속으로만 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구심점이 있는 그 좌파 성향은 좀 유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은 잘 알겠는데 뭐 당장 이거 누굴 찍어야 되느냐 그런 말도 안 되겠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번 선거도 뭐 결국 공약 봐가지고 자기 원하는 사람 찍는데, 그거야 이제 뭐 글 수밖에 없어요. 번호도 없고 정당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표가 막 갈라지게 돼 있으니까 단일화되어 있는 쪽이 절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그래서 난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게 뭐 또 논리에 맞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논리적인 타당성도 없고 또 현실성도 없는 게, 아니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한 60명 됩니다. 그럼 선거구 한 60명 되는데 무소속으로 개인으로 그 큰 거를 선거를 치르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어떻게 무소속으로 치릅니까? 그 정당의 지원도 없이. 그러면 그 엄청난 선거 비용도 개인이 다 부담한다 이거지. 그렇죠. 오로지 개인밖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때 지원받고 하는 사람들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권 주고 해가지고 감옥수 가거나 중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들이 교육감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체장 선거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려가지고 사람들 관심도 못 받고 사람들 투표장 갈 때까지 누군지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가는 수가 많겠네요. 그렇죠.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래도 관심 있어 보여 사람을 좀 아는데, 그렇지. 평소에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좀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물론 이제 정당 공천이 있는 거죠.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를 하거나, 그러면은 도지사나 시장이 교육 전문가 중에서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같은 협업 관계로 임명하면은, 저는 그게 좋다고 보는 게, 그렇게 되면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알력도 없고
자기가 어차피 러닝메이트 또는 자기가 지명한 그렇지. 사람이니까 어차피 4년간은 한 팀으로 돼서 가면은 공교육도 그리고 지원도 훨씬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이 엄청 중요한데 그리고 교육감은 정부에서 주는 그 교육 교부금이라는 거하고 등록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돈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서로 안 맞으면 도움을 잘 못 받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니, 국민들이 지금 교육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투자 안 할 리가 없다고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 자기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난 공교육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듯이 선거 때만 되면 약간 그 얘기 나오다가 선거 지나고 그래요. 나면 또 4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선거 때 또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만 되는데 저도 그게 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신문 검색을 해봤어요. 소위 이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기사 검색을 했더니 거의 없어요. 뭐 누구 다내라 됐다 안 됐다 이런 소리만 있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쳐오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마침 지난달에 우리 고수가 중앙일보에 한번 칼럼을 쓰신 게 있대요. 아마 제가- 그 기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원해서 네. 일부러 써서 보냈어요. 좀 실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렇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진짜 왜 관심이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 예, 이번 기회에 좀 고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알겠습니다. 우리 고수님 또 활약으로 제도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좀 관심을 갖고 이 제도 개선하는데 네. 좀 여론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